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순환기내과 정소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심장 관련해서 심혈관 중재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란 심장에 밥을 주는 혈관이 막혔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은 이렇게 주먹 한 개나 두 개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둘러싸는 동맥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동맥이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만 잠깐 막혀 있는 경우에는 뚫으면 후유증이 안 남을 수도 있지만 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장 근육이 점차 더 괴사하게 됩니다. 막히는 것 자체를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아주 심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심장 정지가 올 수 있고 또 심장의 기능이 아주 많이 나빠지는 심부전이라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하면 가슴 한가운데가 주로 꽉 조이듯이 아프거나 눌리듯이 아프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고요. 또 연관통으로 또는 방사통으로 목이나 턱 쪽으로 뻗치는 경우도 있고 어깨나 팔 쪽으로 뻗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통으로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항상 전형적인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가 심하게 있거나 또는 여성 환자 또는 노인 환자에서는 단순히 숨이 차다는 느낌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갑갑하다 이 정도로 나타났는데 와서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심근경색이었던 경우도 많이 있으니 아주 약한 증상이라고 해서 꼭 넘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심근경색이 잘 발생하는 고위험군은 대표적으로는 대사증후군 또는 만성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이 있겠고요. 또 흡연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그 외에는 비만이 있겠고 또 수면 무호흡이나 심각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성임, 그리고 노인임 이런 것 자체도 또 위험인자에 속하기 때문에 남성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있는 위험인자들을 더 열심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운전을 해서 오면 안 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꽤나 흔한 합병증은 심정지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도중에 정신을 잃고 큰 교통사고가 나서 원래는 살릴 수 있었던 분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을 해서 오시지 마시고 119를 부르거나 아니면 적어도 택시라도 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심혈관 중재술입니다. 팔이나 다리에 있는 큰 혈관을 통해서 카테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까지 닿게 되는데요. 그 관상동맥에 와이어를 넣고 거기에 풍선을 넣어서 그 혈관이 막힌 자리를 뚫어주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증상이 발생하고 저희가 시술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장 짧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심근경색의 예후를 좋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계셨으면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 스텐트 안에 다시 혈전이 잡히게 하는 아주 강력한 위험인자이기도 하고요. 혈관이 수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스텐트가 바로 막히지 않더라도 앞뒤로 자꾸 좁아졌다가 늘어났다가 하기 때문에 또 스텐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약을 아주 꾸준히 잘 복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스텐트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피를 묽게 한다고 주로 표현하는 항혈소판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3개월짜리 받으신 다음에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 꼭 약을 유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또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다리나 팔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시술이 끝나고 약 일주일 정도는 다리를 심하게 사용하는 운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이 이 심장이 썩을 뻔했던 것이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 타임입니다. 그 골든 타임 동안에 환자들이 충분한 운동, 약간 숨차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해 주셔야 이 심장에 후유증이 남지 않고 처음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회복하게 되는 찬스를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주 추워지는 그날 잘 발생한다고 하고요. 또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한파가 아니더라도 원래는 여름이었는데 가을로 갑자기 확 바뀐다든지 하는 전날과 다른 온도가 나타나는 날에 좀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의 활성화 정도가 급격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5에 가까운 세목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는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젊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한 30년 전에 비해서는 비만율도 늘고 있고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을 진단받는 20대, 30대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으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30대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대라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5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알게 된 즉시 가장 빨리 1초라도 빠르게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료를 받으신 그리고 받고 계신 환자분들께는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약을 끊지 않도록 증상이 없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해서 심장에 남는 후유증이 없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